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맑겠습니다. 다만 수능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 없이 평년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되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추진 중인 흥업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사업 취지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공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중앙로 원주 밝음 신협 건물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 플랫폼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리포터 현장에서 이 소식 전해보고요. 또 2021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개최되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 11월 현재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총 11,130대로 체납액은 36억 원, 여기에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67억 원을 포함하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0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오는 24일을 올 하반기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체날로 정하고 본청과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체에 나설 예정입니다. 횡성 지역 주요 유료 관광지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을 관광객을 대거 맞이하며 방문객 연인원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올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로지 체험장, 횡성호수길, 풍수원 유물전시관 등 3대 유료 관광지 입장객이 모두 19만 3,3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다슬기 종자를 방류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평창읍 하리 평창강에서 한한기 군수와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다슬기 종자 72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앞서 사전 시험 비행을 통해 드론에서 다슬기 종자 방출때 상처 발생 여부와 방출 반경 등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추진 중인 흥업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원주시 흥업 대학타운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원주시청 균형개발과 김재식 택지개발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재식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흥업 대학타운 조성 처음 어떤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지요? 예, 약 20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학타운 조성 건의가 있었고 최근 남원지역세권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비층 이동 및 기축 상권 쇠퇴 우려에 따라 세계 대학이 위치하는 흥안면 일원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은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라면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서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공동주택 용지 약 26,000제곱미터, 주상복합 용지 약 17,800제곱미터 조성되고 기반 시설로 문화광장 약 11,700제곱미터, 녹지 5,390제곱미터, 조류지 2,220제곱미터, 주차장 용지 2,030제곱미터 조성될 계획이며 특히 문화광장에는 세계대학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문화시설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생들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및 대학 문화체험을 위한 대학타운이 조성되고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젊은층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흥업 대학 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도 들어가고 2만 예, 6천 제곱미터 상당합니다. 범위가 여기에 주상복합 용지도 들어가고요. 자, 2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이 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민 건의로 숫자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015년에 공원 이주의 사업을 계획하여 타당성 검토하였으나 숫자 대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됐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주민 건의에 따라 사업성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확보되어 금년 5월, 8월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 따로 있습니까? 남원주 역세권 개발 때문에 같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이제 남원주 역사권이 개발되면서 네. 근데 이제 지역 소비층이 이제 남원주 역사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상권이 이제 쇠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게 이제 대학타운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대학타운 조성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부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부지 위치는 흥업면 흥업리 1526-39번지 일원으로 윤민관고등학교와 남원주 농협 하나로마트 사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사업 면적은 78,22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44억 원 규모입니다. 444억 원 규모는 이게 시에서 다 출자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00% 원주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네. 자, 위치적으로 보면은 강릉 원주대, 연세대, 그러니까 한라대가 모여 있는 흥업면이 이제 사업 부지로 이제 선정될 것 같은데 이곳을 뭐 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도 있었지만 네. 원주역 또는 구도심에서 인근 대학으로 이동 시 필수적으로 지나쳐가는 교통의 중지지로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인근 세개 대학교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기존 상권의 문화 및 커뮤니티 시설이 전무하고 원주시 주요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분포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대상지로 우선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남원주 역세권 한창 개발 중인데 그러면 이 흥업 대학타운은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지보상협의는 2023년 4월쯤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 조성 공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공사는 이제 2023년부터 봐야 되겠나요? 용지 예, 보상이 이제 협의가 돼야 공사가 시작될 테니 말이죠. 네. 그동안 흥업면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강릉 원주대, 연세대, 한라대 등 3개 대학이 모여 있지만 이 문화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돼 온 문제이기도 한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어떤 그 경제적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의 경제 효과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부가가치 유발액은 725억 정도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411명, 인구 유입은 약 2,000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흥업면 대학타운이 이처럼 장점도 많은 사업인데 근래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고요. 이 씨가 대학타운 조성을 빌미로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결국 뭐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있다. 그래서 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요구와 공동주택 위주의 사업 계획안 그리고 토지 보상가 현실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원주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 후 강국을 좁혀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공유주택 위주의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준주거시설 용지 위주로 반영된 계획안도 검토하였지만 흥하면 인구 증가에 기여도가 적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대학생 및 주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가 현실화 문제는 감정평가 진행 시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서 이전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토지 보상가 현실화. 이게 문제군요. 이것만 협의가 잘 되면 대학 타운 조성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남은 과정과 향후 계획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공사 착공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적지 않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 착수, 필요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역 상권이 꼭 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균형개발과 김재식 택지개발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중앙동에 여러 기능을 접목할 공공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중앙동에 새로 생길 공공 플랫폼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네, 원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이 공공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중앙로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원주 밝음 신협 건물에 시민들이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 들어서는데요.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중앙동 도시재생 공공 플랫폼은 공익사업, 수익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인, 청년, 여성의 창업과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중앙동 상인들과 사회적 경제단체들의 홍보 공간, 또 주민들의 교육, 회의 공간도 마련됩니다. 원주시는 문화의 거리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란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성우 과장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청년, 여성,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공간으로 조성되며 문화의 거리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야간 조명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 건축 조성을 통해서 원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입지한 복합 앵커 시설로 다양한 계층에 어울림 공간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 시설의 역할 부여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공 플랫폼과 문화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거점 시설들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 중앙동 공유 플랫폼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또 30개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유 플랫폼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문화공유 플랫폼 사업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아카데미업 주차장 부지에 소공연장과 공유 사무실, 다목적 전시체험관, 북카페를 문화복합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중앙동으로 유입할 예정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50억 원이 투입돼서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유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은 특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원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박영민 코디네이터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활동가 및 활동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초등학생과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라는 비대면 학습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학습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주거 공간부터 내가 사는 마을과 원주시 도시재생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강릉원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여서 원주시민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과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 학습,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사례지 탐방과 주민 워크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무엇보다 좀 많이 이용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원주시는 2018년 학성동, 2019년 봉산동과 중앙동, 그리고 올해에는 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 시민들이 인식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건데요.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 그리고 활동가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초등학교 저학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하고요. 원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이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중앙동 공유 플랫폼 신축을 비롯한 원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1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차례 걸쳐서 일정과 내용을 수정해 축제가 이번에 개최된 셈인데요.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개최 소식은 원주문화재단 이재원 축제 감독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재원 감독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댄싱 카니발 개최하기가 참 힘드셨죠? 벌써 4차례 걸쳐서 일정과 내용이 수정이 됐는데 올해 전반적인 축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지? 네, 올해 2020년, 2021년 모든 축제, 문화예술 행사, 모든 시민분들, 모든 국민분들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계시죠. 저희 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 축제를 그러면 이런 분위기 때는 스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역 홍보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7월 3일부터 간현관광지 나우라쇼 광장에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미 매주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이제 10월 19일, 21일은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카니발 경연을 못 이루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 안전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고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역 축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일정과 내용이 계속 수정이 됐는데 축제 준비에는 뭐 찾을 일은 없겠죠?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준비는 지금 뭐 최대한 많이 했고요. 네. 또 그동안 많은 참가팀들이 우선적으로 안전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줌으로 또 다양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통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가품들이 최대한 안전한 방법 안에서 저희가 경연을 치르고 또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메인 콘텐츠인 댄싱 카니발 경연에 50개 팀이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메인 네네네. 무대를 비롯해서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이미 이제 저희가 뭐 국립오페라단이라든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앰비기어스 콜라보를 통해서 지역 명소를 알렸다면 이번에는 그동안은 이제 그 프린지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알렸었고요. 이번에는 댄싱 카니발 경연에 집중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라 하지만 아직도 저희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고 또 계속 인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체육관 안에서 저희가 2차 접종자 완료자와 PCR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앞에 야외 소규모 무대에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지역예술단체와 연계해서 또 1시부터 4시까지 프린지 무대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네네. 인원 제한 아닙니다. 없이? 예약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 예약을.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노쇼가 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그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정 좌석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원주 시민분들은 5,000원, 3,000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약은 티켓 링크로 들어가셔서 원주 댄싱 카니발을 치시면 바로 화면에 뜨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약을 하셔야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이 관람객들이나 참가한 많은 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네네. 프린지 페스티벌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 도심 곳곳은 어디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은 이제 다양한 곳을 저희가 찾아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올해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10월 20, 21일 날 종합체육관 앞에서 저희가 간이 무대를 만들어서 이틀간 야외 공연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간 이어져온 지역 대표 문화 관광 축제인 만큼 매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간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개최로 어떤 성과를 좀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참 만들기 힘든 시민 참여형 축제가 아주 궤도에 잘 올라와서 원주가 시민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그리고 또 해외의 많은 그 참가팀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에 좋은 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된 것 같고요.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앞으로는 좀 더 확대 개발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요. 또 뭐 가장 제가 감명 깊은 거는 원주가 젊은 도시로서의 명성이 되게 높아진 거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젊게 늙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평가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도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시민들에게는 또 멋진
뭐 이 축제 관람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네네. 대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로 네네. 특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준비하시는데? 일단 뭐 제가 올해 스케줄만 지금 네 번 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는 1년 내내 스케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취소라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소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 그래서 취소가 아니고 뭐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문화재단 이재원 축제감독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